근데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없는 시간이지만 이게 바로 여유를 배우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게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수학 좀 어떠니 그러면요.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요. 뭐 이렇게 성적은 그렇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어떤 엄마나 무슨 학부모 와서 막 수학만 잘하면 정말 잘하시는데요. 전 수학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해요. 그러면 수학 어때 어려워요? 진짜 수학 때문에 고민이에요. 미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한번 순간 저는요 막 원래 나만 동정심 가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동정심이 생겨요. 얘가 수학 때문에 얼마나 진짜 피가 마를까. 내가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막 머리 막 꼭지 도는 게 작년까지는 수능이 80점 만점이죠. 막 70점도 못 넘고 80점 만점인데 수학 막 못 내놓고 70점도 막 못 넘고 70점 넘으면 천재입니다. 천재. 알겠어요? 수능 모의고사 80점 70점 넘으면 천재라고 천재. 근데 막 70점도 한 번밖에 못 넘고 뭐 맨날 68, 67 해가지고 수학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요. 수학이 20점, 80점 중에서 20점, 30점 정도 맞은 줄 알고 그래도 너 지금 20, 30점이면 그거 괜찮다. 시험 볼 때 멋들어지게 하면 74점 맞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맞아야 될 텐데 뭐. 그러면 제가 삐져버립니다. 알겠어요? 성적이 막 확 난다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때도 그런 경험 많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험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 공부 안 해갖고 왔는데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왜 공부를 안 했냐면 계속 계획 짜다가 이제 뭐 국사 3일, 수학 3일, 영어 3일 하다가 좀 지나서 다시 짜면서 이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하루,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자고 이제 뭐 7시부터 9시까지 수학, 9시에서 11시까지 뭐 윤리 이렇게 다 잡아놨다가 결국은 그것도 또 잠에 못 이겨서 이상 시험 전날은 더 잠이 오죠.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는데 뭐 종이 안 울렸다든지. 알겠어요? 엄마 깨운다 해놓고 뭐 안 깨웠다든지. 그래갖고 뭐 깨웠니 안 깨웠니 싸우고 그렇게 갖고 와서 기분이 심히 안 좋은데 막 애들이 그런 거 다들 공부 안 했다고. 그럼 살짝 위안이 되잖아요. 시험 끝나고 시험 좀 못 봤는데 막 애들이 막 시험 망쳤다 그러고 울고 막 엎어져서 울고. 그러면 내가 못 봤는데 제가 울 정도니까 상당히 못 봤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보선생님 얘기했는데 뭐 모의고사는 잘 못 볼수록 좋대. 뭐 해가면서 막 했는데 나는 시험 발표된 거 보니까 다 맞고 하나 틀리고. 알겠어요? 우리가 맨날 속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마세요. 출발. 자, 이제 준비. 지금부터 이제 멋들어지게 할 건데요. 이 SN이라는 것을, 수열에서의 SN이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SN. SN이라는 것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에요.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지금 속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SN이 뭐라고요? 1항에서 n항까지. 다시 SN이 뭐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SN이 뭐라고요? 근데 SN이 뭐라고요? SN 1항에서 n항까지 하면 명심하세요. 지금 이거 건설하면 안 돼. 이거 앞으로 여러 차례 나올 거야. 그럼 S2는 뭐예요? 1항에서 2항까지야. S1은 뭐예요? 1항에서 1항까지야. 1항에서 1항까지 하면 뭐예요? 1항이죠. 어떤 수열이든지 SN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나 AN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것은 같아요. 무슨 양 있어요? 아까 우리 등차, 아직 안 했구나. 여기 무슨 양 있지? 됐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다. SN에다 n 대신 1 집은 거나 AN에다 n 대신 1 집은 똑같다. 그 다음에 SN이라는 것은 무서운 얘기다. SN이라는 것은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다. 1항부터 n항까지 합. 됐죠? 지금 우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만 계속 따라야 돼요. S는 1항에서 n항까지 합. 자, Sn이 뭐라고요? 남학생만 해보세요. Sn이 뭐라고요? 여학생만 해보세요. Sn이 뭐라고요? 훨씬 낭낭하군요. 자, 여기 봐요. 그럼 Sn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죠? Sn 1항에서 명심해야 된다. Sn 1항에서 n항까지. 만약 1항에서 옛날 나온 문제 하나 볼까요? 옛날 문제. 자, 고전. Sn이라는 게 1항에서 n항까지 합이 n 플러스 1분의 n-1이다. 되겠어요? SN이 n 플러스 1분의 n-1이다. 첫 번째 항목이 0이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SN이 n 플러스 1분의 n-1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잘 봐야 될 텐데 잘 봐야 될 걸. 만약에 95번 장 더하기 96번 장 더하기 97번 장 더하기 98번 장 더하기 99번 장 더하기 100번 장 이걸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로 그래 SN이 이렇게 생긴 게 생판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1항에서 n항까지 합이 저렇게 주어지고
95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러잖아요. 어? 그럼 어머 깜짝이야 하지 말고 이 SN의 뜻을 기억하세요. SN이란 게 뭔데요? 1항에서 n항까지 합. 다시 1항에서 n항까지 합.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니까 95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1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1항에서 94항까지 합을 빼면 되죠. 납득할 수 있을걸? 아, 딱 이론 딱 그거 아니야? SN이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1항에서 100항까지 합한 다음에 1항에서 94항까지 합을 빼고 나면 남는 건 95항에서 100항까지 합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100 집어넣으면 되지. 100! 무슨 얘기 있어요? 또 S94는 94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100을 집어넣으면 100 집어넣으니까 101분의 100에서 1 빼니까 99 빼기. 이런 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통문에서 답이 나오면 된다 이게. 틀리면 되겠냐 이게. 그럼 이건 무기가 바로 뭐냐? SN이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라는 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 건성을 들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 있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SN이라는 게 1항에서 n항까지 하는 거 명심하세요.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걸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인 거나 똑같아요. 손 놔요. 자, AN이 예를 들어서, 잘 봐야 되는데, AN이 6N 플러스 1이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죠? 공차 얼마입니까? 6. 공차 6N이에요? 6. 첫 번째는 얼마예요? 7. 다시 공차 얼마예요? 6. 첫 번째는 얼마예요? 7. 됐죠?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런데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요, 이게 1항에서 n항까지 합이죠. 여러분 신뢰가 안 된다면 이 SN이라는 것은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이에요. 이게 등차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이라. 등차수열 공식 지난 시간에 했지? 맨 첫 번장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그랬죠? 됐을 텐데. 그럼 맨 첫 번째 항은 7이고 맨 끝에 항은 바로 일반항이네요. 일반항이니까 6n 플러스 1. 그럼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n항까지 하니까 항은 n개고 2분의 항수니까 2분의 n을 곱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세요? 그럼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첫 번째 항은 상수예요. 첫 번째 항과 일반항을 더해봤자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에다가 잘 봐요. n에 관한 1차식에다가 2분의 n을 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n항은 2분의 n을 곱하니까 3n제곱으로 바뀌어요. 3한테 물어봤죠. 너 왜 3이 됐니? 6인데 2로 약분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 여기 7하고 1은 상수니까 더하면 8이에요. 8에다가 2분의 n을 곱하게 되니까 이거는 4n이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알겠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의 특성입니다.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의 특성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왜 상수항이 없느냐? 나올 수가 없지. 이게 봐. 일반항이잖아. 상수는 2분의 n 곱하면 n항에서 끝나는 상수항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 다음 공차. 공차는 원래 아우 집에 간다. 가요 가. 자 여기 보니까 공차 얼마예요? 6. 공차 얼마야? 6. 근데 이게 2분의 n을 곱하다 보니까 이게 2는 정해진 숫자잖아. 2분의 항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3으로 바뀌었지. 아 그래서 공차는 SN에서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해서 공차는 n제곱의 개수에다 2를 곱한다 이거야. 다시 n제곱의 개수도 어떻게 해요? 2를 곱해. 대답해야 될 텐데 n제곱의 개수도 얼마예요? 2. 그 2를 잊어먹을까 봐 1 써놨어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해서 최근에 어떤 책에 나와 있던데. 원래는 미분하는 학생은요,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n제곱 개수를 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미분 모르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이유는 알겠죠? 앞으로 n제곱 개수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하면 공차가 나온다고. 되겠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항은 S1도 첫 번째 항이 된다 했죠? 그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7 맞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시. 설명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 준비.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자,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란 말을 좀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여학생 먼저.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우물쭈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누구 겁줄 일 있어요? 왜 목소리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자 준비. 여기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수열이 딱 주어지잖아요. 마이너스 3 1 5 야 문제 어렵다 이거 9 등차 수열이죠. 4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4 더하니까 여기 4 더하니까 공차 얼마입니까? 4. 자 준비.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2분의 n 뭐 중괄호 열고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는 거고 우리는 뭐 수준을 알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인데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항을 등차시키니까 먼저 이렇게 쓰세요. 안 쓰면 여러분 난 실수하게 돼요. 그 다음 상수항은 없으니까 이렇게 가입하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지금 필기한 학생 없어 다니는데 옛날에 무조건 설명도 안 넣고 필기해갖고요. 그 다음날 와갖고 질문해요. 선생님 왜 틀렸어요 이게요? 여기 봐. 자 상수항이 없는 다시 상수항이 없는 n항은 명심해라 이거. 상수항의 n항은 2차식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공차가 얼마예요 지금? 공차 4니까 2라고 쓰겠어요. 되겠죠? 첫 번째는 얼마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3이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우리 원리를 지금 알잖아요. 무조건 한 게 아니잖아. 아까 실제로 합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쭉 해본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알면 일반항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수열의 일반항 거라. 이게 주어져도 바로 구할 수 있다.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좀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야. 원래 등차 수열만 가지고 이 폴수학이 전부 정리하려면 등차 수열만 가지고 3개월을 해야 돼요. 덜 끝나요, 그래도. 근데 그냥 대충 문제 몇 개 푼다고 그 건방을 떨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다시 집중.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SN이라는 걸 딱 보면 SN이 집중. SN이 2분의 3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지. n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는 거 확실하죠? 그럼 일반항 구하라. 구하면 되지.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공차를 쓰게 돼 있잖아요. 공차는 n제곱 개수에다 2를 곱하게 돼 있으니 공차는 3이에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n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다 n 대신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n 대신 1을 집어서 2분의 1 나오니까 뒤에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번째 한 거라 100을 대입하면 되죠. 지금 놓쳤으면 할 수 없고. 여기 되겠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왜?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요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좋아.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처음부터 묻어서는 게 아니야. 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첫째 항이란 말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도 등차 수열로 봐준다면 3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로 봐줘야지. 3항부터 등차 수열 등차수열로 봐준다면 4항부터 등차 수열 등차수열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수열 나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언제 등차 수열일지 모르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럼 말도 못할 거 아니야.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등차 수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1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왜 상수항에 붙느냐? 이건 우리가 먼저 여기에 익숙해야 뒤에 상수항 붙어봤자 귀엽게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산은 복잡해져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혹시 누가 SN이 AN제곱 플러스 BN A는 0이 아니다. 선생님 B도 0이 아니야. B는 0이라도 관계없죠. 그래도 2차식이니까. 상수항 없는 2차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을 나타내느냐? 무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냐? 공차가 얼마? 2A. 첫 번째 항은 얼마? A 플러스 B인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 똑같다? 똑같을 텐데. 그래서 가자. 이제 간다. 야, 가네 가. 13579 있지? 집에 완전히 가네 가. 자, 갑니다. 중간 카타고 가겠어요. 13579 홀수라 그러죠? 홀수? 홀수도 등차 수열이지. 공차 얼마입니까? 2. 첫 번째는 얼마예요? 1. 그래서 이게 일반항은 이거 n번장은요. 공차가 2니까 2n이고요. n번장은. 첫 번장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홀수의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홀수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귀엽다. 홀수의 n항까지 합도 등차 수열 합이잖아요.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 했는데 공차가 2니까 여기는 1이죠. 1. 됐지? 그래 1을 쓰자. 저 의심스러워. 1. 그 다음에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겠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미 1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죠. 그 홀수의 n항까지 합은 n제곱이에요. 홀수의 5항까지 합 25. 5의 제곱이니까.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양이죠? 좋아요.
등차수열의 n항까지 볼 수 있겠어요? 문제 하나 딱 내고 집에 가겠어요. 드디어 집에 간다. 자, 가자 집으로. 자, 여기 봐요. 노란 백목이 있어야. 자, 이제 완전히 가겠어요. 자, 완전히 가네. 여기 봐. 자,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등차 수열의 n항까지의 합. 참 중요한 단서예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알파벳에서 혹시 좋아하는 문자 있어요? 알파벳에서 혹시 뭐 좋아한다는 것보다 딱 뭐 떠오르는 문자 같은 거 있어요? V? V 그러면 안 되죠. 영어를 어디서 배웠니? V는 두 글자가 아니에요. V. 이따 끝나고 복도에서 보자. 자, V가 뭐야? 태권브이야. 무슨 뭐, 어? 참, 영어 공부 엄청 했을 텐데 도대체 뭘 공부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영어는 또 쉽다며. 어? V는 조금 그렇고요. 다른 거 하나 해보실래요? 좋아요. O가 왜 이 문제 위험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근데 절대 너 좀,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무시한 거 아니지? 존중한 거야. 그럼 넌 20년 있다가 지나가도 내가 다 알아볼 수 있어. 너가 날 모르겠구나. 하나 아무거나도 알파벳 중에 하나. K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SN이 잘 봐. 이거 합니다. 진짜 완전히 갈 거야. 그럼 어차피 문제도 안 남았잖아. 자, KN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N 플러스 K 마이너스 2일 때 100번장을 구하시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는 얘기예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n에 관한 2차, 1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확실히 항상 강의 들을 때 좀 그래도 좀 제가 좀 꺼벙해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아니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야 문제를 확 풀 수 있는데 의심은 되니까. 어? 선생님이 상수항 없대더니 상수항 있는 문제 나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남녀 구별까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이란 얘기지. 이게 0이 되는 근거는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 했으니까. 가위표까지 보여줘? 가위표까지. 0이란 얘기지. 그 K가 얼마야? 2라는 것을 문제 안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되겠어요? K가 2니까 이 식은 2n제곱. 2니까 플러스 n이잖아. 그럼 SN이 2n제곱 플러스 n이니까 100번째 구하려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 구할 수 있지. 공차 얼마예요? 4L. 첫 번째는 얼마야?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첫 번째는 얼마야? 3. 3이니까 n 대신 1에서 3이 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100번째 구하셔. 왜 5라고 하는 게 좀 이상했어? 5로 해서 우리 난리 날 뻔했다. 5n제곱. 사람들 저기 0이냐 5냐 뭐 난리 날 거 아니야. 문제 적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100번째 아니라 n 대신 100 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귀엽게도 399 이렇게 나온대. 몇 자리 수예요? 세 자리 자연수. 따라서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금년 수학용고사에서 주관식 아홉 문제는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만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소수점 문제 다 빠지고요. 없습니다. 소수점 문제 없고 세 자리 자연수 이하로 답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있어요? 근데 방금 그 이 문제는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거 문자 바꾸고 장난치고 백날 해봤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차수의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 되는 경우인데 나중에 공부한다더라. 알겠어요? 모의고사 나오면 일단 틀리고 본다. 웃고 다음부터 맞자.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생각 있죠? 지금 이제 그 기본 이론 하나 더 추가하겠어요. 얘기 잘 들어요. 이 첫째 항을 항상 A라고 하고 공차를 항상 B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겠죠?
첫 장은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장은 항상 A가 되고 공차는 D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런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수 두 개 가지고는 수열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항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무슨 양이죠?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가면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그죠? 1, 2, 4 그러면 등비 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이다 하려면 적어도 항이 3개는 돼야 되거든요. 옆사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 세 수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놓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무슨 양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근은 A-D, A 플러스 D라고 논다. 여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거를 세근을 이렇게 논다는 것은 교실에서만 이렇게 끝나야 되고요. 세수가 A-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 세근은 A-D, A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여기 첫 번째 항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D를 더하면 이게 되고 D를 더하면 이게 되겠죠. 지금 눈 떼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를 다음을 이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세수의 합은 더해보니까 3A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 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세근의 합은 3A가 된다. 되겠어요? 간단하게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이퀄 0 했는데 이런 3차 방식이 있는데 이런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 수를 이룬다 그랬을 때는 세근의 합은 무조건 3A가 되는 거예요. 세근이 이렇게 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논다는 건 세근의 합이 무조건 3A라는 얘기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암산으로 A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A가 1이잖아요. 근데 A도 바로 근이라는 거죠. A도 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3차 방식의 한 근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이라면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1-3 플러스 6 플러스 k 이퀄 0. 근이라는 것은 그 식에다 x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로부터 k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양이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다시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가죠. 이거 명심한다. 등차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공차를 더해가요. 등차수는 그렇잖아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고. 되겠어요? 등차수는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갑니다. 건성으로 들어면 안 돼요. 등차수는 계속 공차를 더해간다. 되겠죠? 등차수 계속 공차를 더해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을 때 A-D, A 플러스 D로 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수하고 이수가 서로 가운데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수를 갖다 더하거나 곱할 때 상당히 편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하나 A 플러스 2D를 붙여주고 이쪽에다가 A 마이너스 2D를 붙여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다섯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다섯 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된다 했죠. 등차수의 합을 구할 때 항의 홀수계가 되면 가운데 오는 항에다 항수를 곱하면 된다 했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명확하죠.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2D, 마이너스 D 없어지니까 결국 5A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5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오진 않겠지만 5차 방정식의 5개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했을 때는 그 5차 방식의 5개 근의 합은 항상 뭐가 되겠어요? 5A가 되겠지. 그럼 5A가 얼마다 해서 A 값을 구하시겠죠. 그리고 A도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제 표정이 믿는 것 같아요. 10개 풀면 10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등차는 정말 여우처럼 잘 알아야 돼. 그러면은 다섯 수가 등차수를 한다는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중에 가장 큰 수가 어떤 거예요? A 플러스 2D 벌써 틀렸다 이거야. 내가 방금 설명해 봐.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간다고 한 5번은 얘기했을 거라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등차수는 계속 공차를 더해가는데 공차가 0인 경우 등차수열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공차가 0이면 처음이 3이면 그 다음도 3이고 0을 더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별로 우리가 얘기할 바가 못 돼. 그러면 등차수열의 특징은 공차가 양수 아니면 음수가 돼요. 됐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공차가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되는데 공차가 음수면 계속 음수를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등차는 공차를 계속 더해간다면서요. 음수를 더하면 계속 갈수록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 등차수열은 공차가 0이 아니면 그 수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졌지 이런 형태가 되진 않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등비수열은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해요. 등비수열은 공비가 음수면 등비수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가는 건데 공비가 음수가 되면
뭐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됐다가 또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됐다. 또 음수 곱하면 양수.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등차 수열은 공차를 계속 더하는데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질 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공차가 음수면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잖아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라면 계속 첫 번째 항은 비록 양수였지만 공차가 음수니까 양수가 처음에 양수였지만 공차가 음수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작아진다. 계속 작아져. 무슨 얘기 있어요? 양수로 작아진다. 공차가 음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 뭘로 바뀌어요? 음수로 바뀐다 이게. 항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첫 번째 항이 음수였더라도 공차가 양수면 처음에 음수지만 공차가 양수니까 계속 양수를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음수로 쭉 나가다가 계속 이게 커진다 이게 공차가 양수일 때는. 커지다 보면 언젠가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항의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왜 항의 부호가 바뀌느냐? 그건 첫 번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예요. 첫 번째 항은 양수였지만 공차가 음수면 계속 작아지다 언젠가 음수가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음수지만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져서 언젠가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은요. 지금 다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또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는 것은 지금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첫 번째 항은 A-D로 공차는 D로 놓은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수가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D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A 플러스 D라고 얘기하려면 D가 무슨 수다? 양수란 보장이 있었을 때. 알겠어요? D가 음수면 가장 큰 수는 이거죠. 왜냐면 공차가 음수면 여기다 계속 음수로 가수 작아지는 거니까 가장 큰 수는 이거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수는 가운데 있는 수죠. 무슨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만약 문제 풀다가 혹시 이걸 여러분이 가장 큰 수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 D를 구했는데 D가 값이 2개 나왔다. 예에서 풀다 보니까 뭐 D의 제곱은 4가 나왔다. 그럼 D의 제곱이 4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둘 다 답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가장 큰 수로 생각했다면 D는 양수만 택해서 D는 2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입관을 잘 잡아야 돼. 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으면 이렇게 놓고 그러면 네수가 등차수일 때는 어떻게 놉니까? 네수가 등차수일 때는 굳이 공차가 D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A-D하고 A 플러스 D를 생각한 다음에 이 차이가 지금 2D가 되잖아요. 2D가 되니까 여기다 2D를 대해서 A 플러스 3D 또 여기서 2D를 빼가지고 A-3D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네수가 등차수열이죠. 이때는 등차수열의 공차가 2D가 되겠죠. 공차가 2D가 돼도 관계없는 거지. 그러면 네수가 등차수열일 때 이런 형태로 놓는 이유는 이렇게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합과 곱이 간단해지는 얘기야. 이걸 전부 합해보니까 네수를 합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마이너스 3D 없어지니까 이때 네수의 합은 4의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또 네수를 곱할 때도 이 두 개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 두 개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해가지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요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게요.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너 눈 감지 마라.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세수를 A-D, A 플러스 D라고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으면 주의사항은 D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D가 가장 크다. 되겠어요? D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D가 가장 크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했을 때는 세근을 그렇게 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뗄 때는 그냥 세근의 합은 3A다. 그리고 A도 근이다. A가 맨 가운데 있잖아. 세근 중에 A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A 값을 구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방정식이 한 근을 알 수 있게 되고 근을 안 되면 근이란 건 그 방식을 만족하는 값이니까 xn 대비약호식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면 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관련된 문제 남아있는 것들을 지난 조금 전에 풀었던 그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왜 웃어요? 옷 갑자기 수업 중에 바꿔 입고 오니까 웃겨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9번 보세요. 자 9번 보시면은 9번은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자, 정신 차리세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은 15가 되고 제곱의 합, 합의 제곱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야.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아이고 선생님 혼동할 염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때 가보면요 별일이 다 생겨요.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정신없으면 뭐 가장 찾는 걸 손에 잡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에 열쇠 잡고 막 열쇠 찾으러 다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침착하게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세수를 합해서 15가 된다. 여러분 신뢰가 안 된다면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이거 보세요. 세수의 합이 15가 된다 했으니까 세수의 합이 15가 된다 했으니까 3A가 15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3A가 15라는 건 세수의 합을 A-A, A 플러스라고 놨기 때문이에요. 되겠어요? 현재는 대수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은, 세수의 합은, 세수가 등차수는 세수의 합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아니, A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가 5면, 현재 이 상태에서 A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세수는 5-D하고 5하고 5 플러스 D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수를 파악하려면 D값만 하면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D값을 하면 되는데, 세수의 제곱의 합은 83이래요. 다시, 뭐의 합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83이다. 여기 봐.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의 합과 합한 것은 8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집중. 여러분, 얘하고 얘는 제곱하면,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없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이거 제곱한 거의 합을 구할 거거든요? 이거 제곱한 거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이게 완전 제곱, 5-D 제곱, 5 플러스 D 제곱에서 중간에 있는 건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B제곱하고 D제곱 살아남고 5의 제곱, 5의 제곱 살아남고 5의 제곱이 살아남을 거라. 따라서 세수의 제곱의 합은 5의 제곱이 몇 개 있겠어요? 3개 나올 거고. 너 아니잖아. 5의 제곱이 3개 나올 거고. D제곱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가 나온 거를 더한 것이 바로 이 세수를 제곱한 거에 합이 되겠죠. 근데 세수를 제곱해서 합한 게 83이다.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25인데 25에 대해서 곱하면 75. 75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주니까 83에 75를 빼니까 이게 얼마 돼요? 8. 따라서 D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양분 1로 하니까 4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는요. 각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세수의 곱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세수의 곱은 이 3개를 곱한 것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수의 곱을 구하라면 5는 앞으로 빼주고 2개 곱한 걸 갖다 뒤에다 써주면 될 거라 이게야. 그러면 5 플러스 D에 5 마이너스 D 곱하니까 25 마이너스 D의 제곱이 이렇게 돼. 결국 세수의 곱을 구하라는 것은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을 구할 땐 굳이 여기서 D를 구한 다음에 또 제곱할 일이 없잖아요. D의 제곱은 4가 나왔으니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4를 대입하게 되니까 21. 21에다가 5를 곱하니까 21에다가 5를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105. 이렇게 답이 된다. 되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요. 건성으로 좀 보지 말고요. 문제 자 집중. 이 문제 의도가 뭔가 하면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죠. 그 다음 세수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고 세수를 제곱에 합하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선 세수의 곱을 구하라 했어요. 결국 세수를 파악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세수를 파악하라.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하겠어요. 다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풀다 조건을 보다 보니까 D의 제곱은 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그랬죠.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지. 그때 세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같으면 좀 민감하게 만약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그러면 세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D의 제곱이 4가 된다는 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D가 2가 된다면 갈수록 커지겠지. D가 2가 되면 이게 3, 5, 7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세수를 구하라면 답은 3, 5, 7로 쓰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등차 수열을 구하라 했을 때는 답은 2개가 되겠죠. D가 한 번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갈수록 마이너스 1을 해나간, 마이너스 1을 더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 되고, 이게 5가 되고,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는 3, 5, 7이지만 수열은 다르죠. 첫 번째 항은 7이 되고, 이건 첫 번째 항이 3이 되잖아요. 공차도 다르잖아요. 두 수열은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됐어요? 다행히 지금 수학력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염려는 없는데요. 나중에 우리 이제 대학을 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대학을 가서 혹시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이런 데서 조심해야 돼요. 수열을 구하라 했을 때 만약에 3, 5, 7만 쓰고 끝나면 안 돼. 세수를 구하라는 거고 수열을 구하라 했을 때는 D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D가 2가 된다는 건 D가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럼 갈수록 어떤다? 커지는 거. 그러니까 3, 5, 7. 됐어요? D가 음수일 때, D가 마이너스 2일 때는 7, 5,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수열은 수는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아니 첫 번째 항 공차 다르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수열을 구하라 했을 때 수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 수열은 2개가 된다.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지금 큰 거 작은 거를 따져야 되느냐? 12번 문제 보시죠. 자, 12번 문제를 볼짝 치면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3이라고 그랬죠. 그럼 작은 것부터 A, B, 3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지금 3이 가장 큰 수란 얘기지. 그런데 이게 앞에 바꾸니까 조건애가 직각삼각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이 뭐를 빗변이라고 그래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뭘 빗변이라고 그래? 가장 긴 변. 따라서요. 가장 긴 변. 쓸데없이 막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90도의 대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빗변은 가장 긴 변이에요. 무슨 얘기세요? 나머지 두 변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직각삼각형 세 변은 순서대로 A, B, 3이 된다는 것은 3이 가장 크다는 얘기니까 3이 빗변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다. 자, A, B, 3이라 했으니까 3이 가장 기니까 빗변 쓰고 A, B는 대충 어디 한 군데 써놓는다. 직각삼각형이다. 그런데 지금 A, B, 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A, B, 3은 등차 수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을 때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더한 것은 이걸 몇 번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2번. 그러니까 여기서 2B는 A 플러스 3과 같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거든요. 넓이 구하려면 지금 현재 A하고 B가 보이니까 밑변하고 높이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A, B 값을 알든지 아니면 A와 B를 곱한 값을 통째로 알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2B는 A 플러스 3이다. 조건 하나 나와 있어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형이라는 게 있겠죠. 피타고라스형에 의하면 이것제곱 더한 건 이것제곱과 같다. 되겠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의 제곱 9와 같다. 그럼 이 두 개씩을 갖다 연립에 풀게 되면은 여기서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만큼 식이 나오면 돼요. 됐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문자가 A와 B인데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요. 바짝 차려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이 A는, 여기 A는, 어떻게 하나 이걸. 이걸 어떻게 하지? 2B가 넘으면 여기서 A는 3-2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요. A가 3-면 A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해서 우리가 B 값을 구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A에다 3-2B를 집어넣으니까 3-2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9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있겠지만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B 값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죠. B에 관한 2차 방식이니까.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할 게 있고 안 택할 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지? 아까 공차에서 봤던 것처럼. 그럼 이런 데서 전개하니까 4B제곱에다 B제곱도 하니까 5B제곱이 되고요. 2개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12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9가 나오는데 고맙네. 양쪽에 다 B, 9가 없어지니까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B는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자, 여기서 B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양수란 건 0이 아니지. 0이 아니니까 약분해 버리면 되겠죠. 우리 양수는 얼마나 약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양분은 0이 아닌 수를 얼마나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 양을 갖다 B로 약분하게 되니까 5B는 이퀄 12다. 이런 관계식 나와요. 되겠어요? 양면 B로 나누니까. 그 5B가 10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5분의 12가 되겠지. 그 B가 5분의 12면 여기서 구한 5분의 12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5분의 12에다가 여기 2를 곱하니까 5분의 24. 3 빼기 5분의 24?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어디 잘못됐어요? 지금 무슨 알겠지? 잘못됐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지? 아무리 눈이 온다고. 2B-3 이렇게 되겠죠? 그럼 2B-3을 집어넣는 것은 다행히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죠. 얘기했잖아요. 5에서 2를 뺀 걸 제곱한다. 2에서 5를 뺀 걸 제곱한 거니까. 우연히 여기까지 상관없죠. 이거 제곱하고 풀었더라도 답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돼요? 5분의 12. 되겠어요? B는 5분의 10이니까 이때 5분의 10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게 5분의 24에서 3을 빼요. 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A는 5분의 9다. 그러면 A가 5분의 9니까 여기 5분의 9를 쓰고 그 다음 B는 아까 5분의 12를 쓰면 이 넓이는 나올 수 있겠죠. 무슨 양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25분의 54 이렇게 나오겠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 하기 전에요. 다시 잠깐 그 공식을 조금 그 정리할 게 있는데요. 자, 집중. 이거 본격적으로 합을 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합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지난 시간이 아니구나. 내 정신이 없구나. 여기 봐요. 합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 등차수의 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등차수의 합을 구할 때 기본 원리가 뭐였어요? 등차수의 합 기본 공식. 항수가 짝수계든 홀수계든 관계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등차수의 합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뭘 곱해요? 2분의 항수를 곱한다. 따라오세요.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분의 항수를 곱한다. 그런데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똑같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배될걸.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똑같은 이유가 얘 대신에 얘를 쓰면 D가 하나 많지만 얘 대신에 얘를 쓰니까 D가 하나 줄었죠. 그러니까 더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 항과 끝에 세 번째 항을 더한 것도 돼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똘똘이면 이렇게 돼도 똘똘이, 이렇게 돼도 똘똘이, 이렇게 돼도 똘똘이. 항이 만약에 짝수개면 중항에 두 개 항을 더해도 똘똘이가 된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이 홀수개든 짝수개든 관계없이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항이 홀수개인 경우 있었죠. 항이 홀수개인 경우는 중항에 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중항에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보다 간편하게 중항에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중항항 있었을 때는 중항항에다가 전체 항수를 곱해가지고도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때 되겠어요? 그 관련된 문제도 풀었었고. 그리고 봤더니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등차수열의 항이 홀수개일 땐 중항의 항을 A를 하자. 그럼 공차를 D를 하자. 공차를 D를 하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 그 전에는 A 마이너스 D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또 이쪽에 만약 A 플러스 2D가 있으면 여기는 또 A 마이너스 2D가 있겠죠. 그래 이게 공차가 D인 등차수를 이루겠죠. 또 가봤자 마찬가지지. 그럼 결국 이거는 가운데 중앙의 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좌우 대칭 위치에 있는 것끼리 보면 여기 앞에 그 공차 몇 D 앞에 있는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도 가뿐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다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다섯수의 합은 중앙형 항에다가 중앙형 A지. 거기다가 5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그 합을 구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맨 첫 번째 항에다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갖다가 2분의 항수를 곱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정신 바짝 차려요. 등차수열은 공차가 양수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가 되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그러니까 만약에요. 어떤 선분의 길이 같은 게 쫙 있는데 그 선분의 길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다면은 가장 짧은 거하고 가장 긴 게 첫 번째 항과 끝항이 되겠죠. 만약 가장 긴 게 첫 번째 항이면 가장 작은 게 끝항이 될 거고 가장 짧은 게 첫 번째 항이면 가장 긴 게 끝항이 돼요. 왜냐면 중간에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겠어요? 됐죠? 좋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N항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N항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N에 관한 1차식. 그거 안 했어요? 했었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기 봐요. 조금 전에 했잖아. 등차수열의 일반항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이거 여러분 이게 건성으로 들으면 이거 안 됩니다.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N항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이런 얘기 있었죠. 만약 이게 6N 이렇게 출발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공차. 그럼 공차가 6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의 공차가 6이라는 것은 계속 6을 더해간다는 얘기죠. 계속 6을 더해가면 그건 계속 6씩 커지겠지. 그럼 왜 계속 6을 더해가면 즉 6씩 커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N의 개수를 공차로 썼느냐. 그 이유는요. N이라는 게 항번호잖아요. 항번호는 하나씩 커지잖아요. 지금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항번호 하나씩 커지잖아요. 항번호 하나씩 커지니까 N이 하나 커지면 이 앞에가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값은 6씩 커지는 거야. 이게 1 변하면 이 값은 6씩 변한다 이런 얘기야. 뒤에 상수가 붙어 있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값이 변하면 전체도 변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이게 6이 커지면 이 값도 6이 커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상수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되고 그때 N의 개수는 공차가 된다. 안 되면 일단 외워요. N의 개수가 뭐라고요? 공차.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N 대신에 2를 대입해요. N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6에서 1을 빼니까 5 이렇게 된다고. 어때 얘기 되겠어요? 아까 설명했다고 지금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선 쉬기 전에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n번장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n에 관한 1차식. 자, 등차수열의 n항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근데 등차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n의 개수는 그 등차수열에 뭐하고 일치해요? 공차. 첫 번째 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요? n 대신에 2를 대입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AN이 3n 마이너스 1이다. n에 관한 1차식으로 일반항이 표현됐죠? 무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수열 일반항. 공차 얼마예요? 3. 일단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 못 들은 학생은 일단 외워요. 공차는 얼마예요? 3. 첫 번째는 얼마예요? 2.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되겠죠? 그렇다면 AN이란 게 n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N은 3n-1.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10번째 한 거라면 n 대신에 10을 대입했지만 여기서는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F10을 의미하는 거죠. 눈 뜨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갖다가 x로 바꿔서 fx 이퀄 3x-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하세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래프로 표시하면 뭐가 되죠? 직선. 그럼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얘로 바꿀 수 있고 얘를 얘로 바꾼다는 것은 n만 x로 바꾸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얘하고 얘는 같고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건 무리예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 n이라는 것은 항번호죠. 항번호니까 이 n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n은 무슨 수만 돼요?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데는 a 3.3 이런 게 없다 이게야. 그러나 이미 1차 함수로 바뀌었을 때는 3.3도 가능한 거죠. 다시. 이거는 지금 n에 관한 함수지. 우리가 n 대신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을 거니까. n에 관한 함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야. 또 여기서 n을 x로 바꿀 수 있지만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건 약간의 무리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an에서 봤을 때는 an에서 봤을 때 n이란 건 항번호다. 항번호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만 가능해요? 자연수. 그렇지만 여기서는 fx 이퀄 3x-1이잖아요. 그럼 x라는 것은 항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도 좋고 음수도 좋고 분수도 좋고 소수도 좋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관계에 있느냐?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시 등차 수열에서 어떤 합을 구하는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눈으로 딱 보면 귀엽게 답이 얼마잖아 이럴 수 있다 이게야. 그게 실력이에요. 그거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 사항은 바로 등차 수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 지금 자꾸 따라해라는 거지.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돼요? 1차.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돼요? 역으로 얘기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일반항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등차수열 일반항이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n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n과 fx 똑같이 변수만 n이 x로 바뀌었지만 차이가 여기서는 n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자연수로 국한돼. 항번호니까. 그렇지만은 fx 이퀄 3x-라는 함수에서 x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문제를 딱 보고 우아하게 풀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괜히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죠.